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팁입니다. 오늘은 자살과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살이라는 용어가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방송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최대한 순화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듯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잘 치료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악화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듯 합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도에 자살이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심장질환이고 3위는 폐렴이고 4위는 뇌혈관 질환이 그 순위였습니다. 사망 원인의 그 자살이 큰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부분 통계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를 성별 연령별로 한번 봐봤는데 2021년도에 남자의 경우에 70대와 80대에서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50대, 60대에서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역시 70대, 80대에서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가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국가별 자살률을 보니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고요. 일본은 한 요쯤 와 있고 미국은 한 이쯤 와 있습니다. 영국은 한 훨씬 자살률이 낮은 걸로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자살의 주요 요인을 조사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복지와 노인 빈곤 문제가 상승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면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혼과 미취업 상태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 수준이 무학이거나 초등졸의 경우에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깊이 검토해 보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정신질환을 앓을수록 자살률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에는 우울장애, 뭐 우울증이나 흥미상실, 뭐 피로 이런 증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불안장애, 강박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그리고 공황장애, 특정공포증, 이런 어떤 불안장애,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또 역시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피해 과대망상이나 환청, 환시, 병식결여, 이거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요. 이런 어떤 정신질환자가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고 악화되면 자살 생각이나 그리고 자살 계획으로 자살 시도로
발전한다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정신질환 진료비가 고액이라는 지점. 이것이 이제 소비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조기 치료를 잘 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민영보험회사는 정신질환자를 보험 가입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점이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관리받고 치료받을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지게 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방치되어 악화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한 번씩은 경험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편견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혹 그래도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되어서 잘못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 가족인 유족은 이 자살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유족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10중 8구 자살은 고의면책 사항이니까 보험금 부지급 통보한다는 부분이죠. 한편 유족은 자살을 숨기고 싶어하는 심리적 상태이고, 그리고 또 보험회사와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아서 보험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족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도 받았는데 또한 당장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경제적 고통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인데요. 망인의 그 자살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망인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환경적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족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숨기지 마시고 보험사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알아서 보험금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에 보면 고의사고, 즉 자살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고의 자살 면책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험 실무용어로는 자살과 대비해서 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사의 경우에는 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한다는 내용들은 뭐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보이고요. 손해보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조항은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이 보험금 지급 요건인 이 자사로 인정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이 피보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는 행위,
그리고 피보험자가 만취 상태에서 자살하는 행위, 그리고 또 군부대 가혹 행위를 받고 자살하는 행위, 그리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하는 행위. 이 유형의 자살은 예외 조항으로서 자살 면책 예외 조항으로서 자살이지만 보험금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정신 상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한다는 부분인데요. 어, 여기 정신질환에서는 이제 약간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울증은 우울의 정도가 조금 중등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우울증 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경우가 되어야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정신분열증은 뭐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리고 환청, 환시증상 또는 뭐 병식 결여, 이런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주요 사례를 한번 봐보겠는데요. 대부분 2017 다의 281-367 사건에서, 이 사건은 우울증 사례입니다. 2004년 10월 달에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근무 중에 학부모가 이 초등학교 교사한테 폭언을 퍼붓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교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사는 10월달만 되면 계절성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가을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우울장애, Major Depressive Disorder, F32.2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한 7년쯤 뒤에 2011년 역시 10월달입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다가 퇴근 후에 집에서 목매어서 자살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 요건의 판단 기준을 기본적으로 그 정신질환이 언제 발병이 됐냐, 그리고 그 정신질환의 진행 경과와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그 환자가 자살점의 구체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그리고 그 자살 행위를 했던 그 시기와 장소가 어디이냐, 동기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경위와 방법, 자살의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건에서 판결은 해당 환자는 자살할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그렇게 목매어서 자살했다는 거죠. 목매어서 자살했다는 것은 약간 계획성이 있는 것이죠.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우울 장애가 자살로 연결되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하여 해당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 행위를 한 자사에 해당이 되는 바 재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